예,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62만 명을 넘긴 뒤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전환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선별진료소의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요. 검사 역량을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한다는 건데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대로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까지 감소세를 봤을 때 다소 더디거나 느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유행 정점을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을 봤을 때도 지난주에 40만 명에서 지금 한 33만 명대로 조금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주 단위로 1.4배씩 증가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속도로 감소를 해야 되면은 주간 한 70% 이상씩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추세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제 신규 감염자,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거리 두기를 좀 사적 모임을 자제하시면서 만남을 좀 줄이셔서 감소 효과로 들어서는 것이 이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아이 특히 0에서 9세 또 10에서 19세 이렇게 10세별로 연령을 나눠봤을 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거의 뭐 37%, 32%에 달할 정도로 거의 어린아이 학생들, 학령기 아이들이라든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이 이미 감염이 됐을 정도로 예. 매우 감염률이 높은 상태인데 예. 추가적인 감염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어떤 속도로 일어날지 좀 잘 봐야 되겠고 아직 예방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시는 소아청소년은 빨리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의 시기가 사실상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통한 백신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앓고 지나가면서 자연 면역이 생기면서 그것이 감소 효과로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것 외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얼만큼 거리두기를 잘 참여하셨느냐가 변수가 되겠고 또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 그러니까 BA1보다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더 빠른 BA2가 유행하게 되면은 이 감소세가 좀 둔화될 수가 있겠고 예. 또 사람들 간의 접촉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 또 감소세가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BA2의 점유율 그리고 사람들 간의 만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가 앞으로 감소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발생 추이가 사실상 감소는 하지만 횡보를 하면서 일일 사망자랑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어느 정도 수치까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확진자가 줄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2,510명 이상으로 더 늘어난 추세로 예. 지난주 1,957명보다 약 한 1.28배 정도 사망자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사망자나 중환자의 정점은 조금 늦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점을 그리고 감소세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주간 누적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200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240만 명 또 다음 주 뭐 한 100만 명 이상 당분간은 한 3,400만 명씩 이상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소세긴 하지만 앞으로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계속 500만 명 이상은 한 2주 내로 또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예. 그중에서 또 취약군이 얼만큼 감염되시냐에 따라서 현재 의료 체계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굉장히 또 신중하고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하되 뭐 선별진료소에는 PCR 검사 그리고 치료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방역 방침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를 두고 코로나19 검사마저
개인에게 좀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어떤 신속항원 검사의 이제 또 한 가지 목적은 사실은 이제 음성 확인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 자가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음성 확인서의 의미가 좀 없어졌기 때문에 기능을 조금 빼는 것도 타당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국민들께서 스스로 자가항원 검사를 원하신 분들은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구매 비용이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또 큰 비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지원해 드리면서 스스로 자가항원 검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계속 이제 무료로 나눠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좀 대책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라든지 이런 코로나 증상이 의심이 되실 때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다니시던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같이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좀 지속 가능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다니시던 가까운 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이 조금 더 앞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실 수 있게 예. 장벽을 낮춰드리고 지원해드리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머크사가 만든 라겔브리오가 오늘부터 처방이 되는데 지금 치료제가 부족한 현상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였던 팍스로비드 복용법과 좀 주의 사항과 좀 다른 내용들도 많고 효과가 절반 정도 낮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체제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팍스로비드와 어떤 중증 예방 효과를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맞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승인과 도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는 분들이 중증의 간 질환이 있다든지 또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시면 고위험군이신데 오히려 이 팍스로비드를 쓰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라게브리오라도 좀 처방을 해서 30%이지만 입원이나 중증으로 가는 것을 좀 예방하는 효과를 지금 좀 기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우리가 복용 약물을 임시 중단하고 팍스로비드를 같이 드시면 좋지만 일부 약물들은 복용을 중단해도 아예 팍스로비드를 드시기 어려운 그런 일부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우리가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특히 이제 60대 이상 전후의 여성분들이 또 건강기능식품처럼 많이 드시는 성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그 약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를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처방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라게브리오가 이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라게브리오의 어떤 금기 대상, 예. 임산부라든지 또 아니면 주의가 필요한 젊은 남녀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라게브리오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팩스로비드를 쓸 수 없었던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처방이 가능하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완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격리 해제 이후에도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롱코비드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그 격리 해제 이후에도 피로감, 우울감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지금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당국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누적 확진자가 이제 국민 5분 중에 1분,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거의 뭐 한 현재 지금 뭐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이 감염되실 가능성이 많고, 특히 소아청소년도 예방 접종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감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롱코비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또 좀 소상히 또 좀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질환의 예방. 아무래도 예방이라고 하게 되면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유증이 좀 덜 남는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롱 코비드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적절한 치료가 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과 연구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의료 지원 체계,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애매하게 좀 호소하시는 예. 증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적인 자료 분석으로는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과 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